본격 중고차 토크 미차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 안녕하세요, 미차 남들입니다. 오늘은 감가가 많이 된 차와 감가가 안 되는 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전문가분들을 또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년차 중고차 딜러 상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비딜러 영범이의 김영범입니다. 이렇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나온 대형 RV 차량이고요. 3열, 4열까지 있는 모델도 있어서 패밀리카로 아주 적합한 차량이에요. 근데 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감가가 엄청 많이 됐는데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그치, 카니발 같은 경우는 보통 감가가 많이 안 되는 차종에 속하거든요. 하이 리무진만 감가가 많이 돼요. 실제로 이제 중고차 시세 보면 이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, 초반, 중반 이게 다양하게 있더라고. 그리고 후반 정도만 되면 키로수가 엄청나게 낮은 차량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저는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저 루프 때문에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약간 좀 과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이 지붕이 생기면 공기 저항도 더 생기고 무게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안 좋고 승차감이 일반 카니발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하이 리무진은 이 카니발에서 가장 고가 트림이잖아. G90으로 치면 리무진이란 말이야. 연비는 인정이야. 더 무거워지고 더 높아졌으니까. 근데 승차감까지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건데. 그리고 하이 리무진이라고 해서 옵션이 일반 카니발에 비해 엄청 좋아진다 이런 건 또 없어요. 그렇죠.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하이리무진이라는 등급이 뭐 옵션이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냥 카니발에서 추가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긴 합니다. 근데 난 오히려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. 중고차로 봤을 때. 이게 신차가는 어쨌든 일반 카니발 풀옵션이랑 비교해도 1,000만 원 이상 훨씬 더 비싼 모델인데도 어쨌든 중고차 가격은 일반 카니발이랑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. 약간 양카 같은 이미지도 한몫할 겁니다. 모든 카니발이 다 양카는 아니지만 양카를 보니 카니발이었다. 이제 이런 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디 이제 칼치기 하거나 뭐 급출발 급점거 하는 차량의 좀 비중이 높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근데 나 카니발 타고 요새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. 차라리 그냥 좀 비싼 차, 막 배기량이 높은 차 좀 이해가 가거든요. 왜 밟고 싶고 받아주니까. 근데 얘는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코너링에서 굉장히 사실 불안하단 말이지.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K9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이고요. 기아에서 가장 큰 차량인데 판매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그게 이제 좀 감가가 많이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수요 자체가 신차 수요가 없잖아. 보통은 이제 중고차를 보면 신차에선 좀 잘 팔린 것들이 넘어와서 이제 안 팔리는 경우는 있거든요. 근데 신차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안 팔리는 차들은 감가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찾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뜻이니까요. 그치. 더 K9 때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. 더 뉴 K9 2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판매량이 너무 적어서 1년에 한 1,500씩 빠지는 것 같더라고. 이게 K9이 중간에 G80이랑 G90 사이에 애매하게 껴가지고 그 돈씨, 그 살바에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그거야. G80의 브랜드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하극상을 당하는 거지. 근데 제가 이렇게 K9 차량 봤을 때 승차감도 좋고 옵션도 엄청 많고 진짜 주행거리도 짧은데 가격도 엄청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오직 이름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, 맞아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EQ900이 18년도에 나왔잖아요. 그때 이제 이 모델이 G90 바로 직전에 나와서 그때 잠깐 판매량 반짝하고 이제 G90으로 다 넘어가고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K9은 역사적으로 잘 팔린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하지. 1세대 K9 초창기 모델은 1,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. 2세대 K9,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2,000만 원 초반부터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신차가는 6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까지도 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4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에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차 사도 돼요? 저는 완전 추천하죠. 저라면 G90. 아니, 지금은 더 비싸잖아. 나는 K9을 샀던 사람으로서 왜 샀냐? 그냥 내가 쓴 금액 대비 좋은 승차감이 나왔으면 좋겠다. 좋은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샀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샀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였어요. 이
차량은 사건이 조금 있었죠. 그래서 청라 화재 사건이라고 또 이제 그런 엄청난 100억이 넘는 이제 손실을 일어난 그런 일이 연루가 됐었다.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적어지긴 했죠. 그래서 이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. 그 당시에 이 뭐 EQA나 EQE, 뭐 EQS가 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어떻게 처리했을까? 내부적으로 할인을 엄청나게 했어. 확실한 건 EQA. 그건 내 주변에 서비스 센터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샀더라고. 스포티지보다 싸게 샀어. 저 같아도 직원이었으면 샀을 것 같긴 하네요. 그리고 사실 타다가 나중에 좀 소문 잠잠해지고 나서 팔면은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? 그때 산 금액보다 지금 중고차 가격이 그때보다 비싸. 이득 보고 팔 수 있더라고. 왜냐면 지금 EQA가 또 수출이 나가요. 금액이 또 괜찮게 나가더라고. 아무튼 벤츠 전기차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제기어는 감가가 많이 됐죠. 이제는 사실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저도 안 난다. 아니 이게 감가가 많이 된 이유가 정비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찾는 거거든요.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. 정비비 때문은 아니다. 그냥 하차감이 없어져서요. 브랜드 가치가 원래는 벤비아급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규어라는 브랜드는 롤스로이스가 따라잡고 싶어 했던 브랜드였어. 대표님 시대 때? 아니 뭐 다임러였나? 그 어쨌든 제규어에서 이제 마이바흐 같은 존재가 있어요. 다임러가 진짜 돈 많은 전통 부자들, 영국에 그런 분들이 이제 타던 게 다임러였고, 롤스로이스는 이제 신흥 부자들.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코인 잘 돼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젊은 느낌?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정통적인 차였던 거지. 어찌 보면. 요즘 시세는 또 얼마로 형성돼 있죠? 이게 그래도 나름 신형이거든요. 요거는 지금 등급이 높아 보이고 좀 그냥 기본 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도 이 모델을 살 수가 있어요. 좀 더 하위 모델인 XE 모델을 보시면 한 500, 600만 원대도 충분하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반떼보다 싸더라고. 네. 그게 C클래스급이거든. 그렇죠. 포르쉐는 이 금액대 판매하는 차량에 비해서는 감가가 많이 안 되는 편이긴 해요. 이 기본 가격 진짜 깡통 기준 한 1억 4천만 원이 넘어선 것 같더라고. 진짜 비싸다. 근데 요 정도 금액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을 보면 뭐 GLE에서 높은 등급, 뭐 X6나 뭐 X5에서도 완전 풀옵션 그런 애들이 될 건데 걔네들에 비해서는 감가가 안 되긴 해요. 포르쉐가 감가가 안 되는 이유는 제규어랑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바로 하차감 때문인데요. 딱 봐도 이쁘잖아요. 그리고 포르쉐가 더 이제 감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분기마다 신차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를 똑같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차가는 이미 2천만 원, 3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 가격이 지금 감가가 많이 안 된 것 같아도 신차로 살려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. 그러니까 못해도 기본 가격만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올리더라고.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옵션의 이제 세부 금액 있잖아요. 원래는 이제 레드 시트를 선택하는데 5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530만 원, 5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. 근데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? 이것도 이제 벤틀리 영업사원한테 들은 겁니다. 플라잉 스퍼가 거의 뭐 1년 만에 5천만 원 인상을 한 적이 있어요.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? 뭐가 달라졌나요? 그냥 똑같대.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보다 아래 것들. 파나메라가 2억이 넘는다. 그럼 벤틀리는 3억이 넘어야 벤틀리를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냐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렇죠. 에르메스가 재고가 남으면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브랜드 값어치를 유지를 해야 이 구매 고객들이 꾸준하게 찾을 테니까. 자, 이렇게 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고차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. 캐스퍼는 감가가 진짜 안 되지 않아요? 그렇지. 그 이유가 수요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. 이게 지금 신차로 구매를 하려면 최소 6개월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캐스퍼를 구매하시는 분들 특징이 대부분 사회초년생, 첫 차, 취업을 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.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. 차 타면 30분인데. 그럼 당장 해야죠. 6개월 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런 식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.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어. 이게 현대차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. 이게 사실 경차 시장의 새로운 신흥 강자인 게 기존의 레이, 모닝, 스파크 이거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. 스파크는 뭐 쉐보레라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. 레이는 박스카 같은 느낌이 나고 디자인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질린다. 모닝도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분들한테 경차의 새로운 선택지가 된 거죠.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예쁘긴 해요. 기존에 있던 경차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레이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예쁘지. 근데 승차감은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
렉서스는 감가가 잘 안 됩니다. 고장 없는 차의 대명사기 때문에 감가가 안 되고 인기가 좀 좋은 편이죠. 그러니까 이제 렉서스가 이제 감가가 되는 거를 기다리시려면 반일 시즌을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즌 되면 좀 빠져. 아 진짜로. 그렇죠. 아니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보통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올 때 됐어 이제. 그렇죠. 진짜 반일 심하게 됐을 때 렉서스 가만히 있으면 막 그릴 깨고 가고 라이트 깨고 가고 이랬어요. 맞아, 막 여기 라카칠 해놓고. 그럴 때 이제 금액이 좀 빠지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. 이제 새 차로 사면 무조건 세 자리잖아요. 바뀌고 나서 영업사원이 두 자리 번호판 달아줄 수 있다 하면서 영업을 한 그런 좀 일화도 있을 정도로. 그러면 20년 초나 이제 19년 말에 그게 심했나 보다 반일이. 이젠 돌아올 때가 됐네요. 어쨌든 그런 시즌이 아니면 감가가 정말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나 오히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렉서스 ES 이제 지금 7세대 전 6세대를 보면 감가가 아직도 너무 안 돼서 이게 과연 고장이 아무리 안 난다 해도 가성비가 있는 게 맞나? 그니까요. 가성비면으로 따지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내부도 여전히 투박하고. 그래서 그냥 감가가 많이 돼도 그냥 한번 고칠 생각하고 G80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리고 또 감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. 이런 사이즈가 큰 차들은 연비가 좀 중요한데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없잖아요. 얘 RX라서 GV80이잖아. 그렇죠. GV80은 가솔린 연비 뭐 6km, 7km 나올 때 얘는 뭐 한 13,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유지 관리비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감가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된 차량과 안 된 차량들을 살펴봤는데요.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신차 대비 감가율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차가까지 비교해주는 미차로 방문해주세요.